안녕하세요. 표쌤국어입니다.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소설이고요. 제5강 단독 강화라는 선우휘의 작품입니다. 페이지는 193쪽을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 나와야죠. 이거 다루지 않는 수능 특강 수능은 없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뭐 기본적인 뭐 전쟁의 비극성.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좀 약간 정치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피해를 주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단에서부터 우리 민족, 우리가 나아갈 어떤 하나의 방향이 민족의 화합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쟁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보는 자, 이 단독 강화라고 하는 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때문에 자, 서로 우리가 자, 총을 겨누면서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고 하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서로이지만, 하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 같은 민족.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단 화해를 하고 조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함께 이루려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그러나 전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자, 두 주인공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자, 단독 강화는 확실히 메시지는 분명히 전쟁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결론적인 좀 이야기긴 한데, 이건 살짝 좀 다른 얘기지만 선우휘라고 하는 이 작가가 전쟁을 좀 이제 소재로 해서 이제 소설을 좀 쓰는 편인데, 근데 문제는 좀 다 좀 비극적이에요. 주인공들이 그렇게 썩 좀 이렇게 밝고 희망적이진 좀 않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잠시 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필기도 좀 하면서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첫 줄입니다. 감상 포인트예요. 자, 이 작품은 자, 극한 상황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극한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쟁, 그죠? 그리고 잠시 나왔지만 배경이 겨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춥고, 또 지금 얘네들은 낙오된 어떤 사병들이거든요. 원래 부대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자, 이런 어떤 이제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자,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정동 등등등. 자, 여러모로 극한 상황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두 어떤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념의 대립이 나올 건데요. 자, 하지만 이것을 초월하는 민족의, 그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겠죠. 그죠? 자, 우리가를 극복하는 민족의. 자, 이와 같은 극한 상황도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이념의 대립도 극복해야 하는, 자,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통해서 민족 의식을 회복해가는, 자, 이 정도 갈까요? 자, 요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설의 선생님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의 단어들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한 문장으로 이 소설의 내용을 자, 우리가 추린다면 이 문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두 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수송기에서 떨어진 보급 식량을 나눠 먹던 두 병사가, 남한과 북한의 두 병사가 각각 대화 중 우연히, 자, 처음에는 몰랐나 봐요. 자, 서로가 적군임을 알게 되고, 자,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그죠? 처음부터 자, 총질하는 서로 우리가 적군인데, 그죠? 사이좋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두려움과 공포의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참고로 이 동굴은 자, 뒤에서 내용 정리가 나오겠지만 화합의 공간이에요. 이 동굴이라고 하는 협소한, 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두 병사는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어떤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이제 이 공간적 동굴이라고 하는 자, 배경의 상징성은 뒤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룻밤을 보내면서 자, 서로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뭐 절박한 처지도 됐고 그냥 서로를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남북의 어떤 그런 화합의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편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자, 이 둘이서 힘을 합쳐 중공군에 저항을 한다. 그러니까 어쩌거나 둘이 힘을 합쳐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한 팀이 된 거잖아. 그죠? 원팀. 그리고 자, 하나의 공공의 적인 자, 중공군, 자, 더 대항하는 장면은 이념의 대립이 빚은 자, 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외세에 저항하기. 이 외세가 지금 중공군이에요. 만약에 남한이니까 중공군으로 설정했고,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하겠지.
이 소설이 북한 작가가 쓴 소설이었다면 아마 미군에 저항하는 자, 남북의 병사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등등등 중요한 거는 외세라는 겁니다. 자,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겠죠? 위에랑 비슷합니다.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뭐를 위해서? 전쟁을 이겨내고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맨 마지막에는 서로 죽어요.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이 한 민족으로서의 혈연적 동질성. 우리는 피도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혈연에 관련된 우리 민족성은 좀 많이 희박해졌지만 한때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 막 약간 이런 얘기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이라고 하는 말에 좀 더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적 공동체예요. 하나의 역사, 그죠? 같은 조상, 또 문화, 그리고 언어, 그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따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정신적 동질감, 자, 이런 쪽을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자, 주제 읽어주시고요. 자, 줄거리는 뭐 사실 아까 나왔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서로 적군이었던 두 병사가 자, 낙오돼서 우연히 동굴에서 만나 처음에는 불안하고 경계를 했지만 차차차차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또 나오겠죠. 여러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자, 배려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합을 하면서 근데 마무리 이야기인데 헤어졌다가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중공군 외세에 저항하는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이야기가 뭐 소설의 줄거리일 겁니다. 줄거리는 선생님이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읽어 주셔야겠죠.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여 우리는 자, 이제 지문의 내용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6.25 전쟁 중 일단 뭐 전쟁이니까 밑줄 하나 해두시고요. 낙오된 국군 양과 그러니까 양은 남쪽이고요. 자, 인민군 소년 장은 자 인민군이니까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여기 이제 소년에다가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둘게요. 그래서 어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리면 그만큼 순진해요.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때묻은 성인으로서의 국군과 그 다음에 좀 뭔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의 북한군 병사 이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오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풀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오해를 삼는 사람이 더 때묻은 이제 성인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인민군 소년 장은 순진 좀 한 이런 어떤 모양으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되고 자,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자, 하룻밤을 같이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서로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다 하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지금 서로이긴 합니다만 일단 자 북군 남측의 병사 국군 양을 중심으로 좀 갈게요. 지금 이제 뭐냐면은 긴장감을 느끼는 거예요. 적군이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휴전하자 잠깐 동굴 안에서 휴전하자 싸우지 말자라고 했지만 모르잖아요. 또 언제 어느 순간 적군이니까 자 애가 좀 몰래 자 살인을 당할 수도 이런 그냥 긴장감 또 내지는 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두려움. 자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서로 우리 해치지 말자라고 약속하지만 긴장감이 생기는 걸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 들어갑니다. 자, 둘은 총묶음을 기대고, 자, 어깨와 어깨를 비볐습니다. 자, 레이션이 뭐 뒤에 나오는데, 이게, 그 비상식량, 전투식량, 군인들이 가지는 전투 비상식량을 얘기하는데요. 요게 또 이제 뭐냐면 껍데기가, 어떤 그런 이 불을 피우는 어떤 또 이제 소재가 되기도 한데요. 자, 거의 뭐 꺼져가고 있는데, 동굴박 설경은 자, 어스름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설경 정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절적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겨울입니다. 자, 장의 어린애죠. 얘는 지금 경계심도 없어. 자, 우리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휴전하고 잠깐 오늘 이 동굴에서만큼은 좀 쉬자라고 해도 진짜 쉬는 거야. 그죠?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만 잠을 자고 있던 이 양.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여기도 뭐 좀 하랄까요? 밤만 잠을 자고 있는 자, 양의 경우는 경계심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돌변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칠 줄도 모르는 적군과 함께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자, 양은 깜빡 떨어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 자, 잠이 든 거예요, 살짝. 갑자기 확. 자, 세차게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에 소스라쳐 일어나 가슴을 쥐어잡은 장의 두 손을 날쌔게 부졌다. 그러니까 어린 북한군 소년아가 자기 이 남측 그의 어떤 양의 가슴을 지금 잡은 거예요.
왜 잡았는지는 잠시 나오지만은 어쨌거나 여기 이제 미리 말씀드린 오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만큼은 지금 현재 이 양의 경우가 어땠을까요? 자, 깜짝 놀랐겠죠. 그죠? 소스라쳐라고 하는 부분. 자, 놀란 겁니다. 자, 거의 이 놀람 정도가 단순하게 서프라이즈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어떤 그런 놀람이겠죠. 자,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자식이 하면서 자, 그의 주먹이 장의 얼굴을 우리가 펀치 날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오해인 줄 모르고 아직은 이제 의심인 겁니다. 아, 드디어 노렸구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자,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자, 어떤 그런 그의 주먹. 으악, 맞은 거예요. 자, 쓸었다. 너희 자식, 너 죽여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신에 돋았던 소름이 거치며 양은 어느 만큼 자 일단 마음을 가라앉혔다. 일단은 자 지르고 나서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되어 있었죠. 마음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자 이 식의 이야기는 뭔가 살짝 잠깐 진정은 되고 있는 건데 자 진정됨 정도로 쓸까요? 있지만은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더 볼까요? 장은 잠깐 체크. 신음소리를 내며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다. 양은 조심성 있게 자 성냥에 그어 자 해서 이제 그 종이 조각에다가 불을 붙였다. 자 양은 그 불길을 땅바닥에 더듬고 있는 장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자 장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 여기 잠깐 좀 체크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옆에 나 있는 자 요 문제 해결의 kit박스 있죠. 요것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요거 좀 읽어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양과 장의 행동을 대사가 없이 행동을 순차적으로 기술했다. 이거 상당히 좀 독특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대사 없이 그다음에 행동의 순차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서술인 겁니다. 기술은 서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효과적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왜 그러면서 이제 놀라고 자기를 해치려 한 줄 알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펀치 날리고 자 코피 나고 자 그리고 뭔가 조금 좀 자 진정을 한 다음 상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남측 병사의 어떤 이야기겠죠. 불길한 불길을 의식한 장은 자 힘없이 자 두 눈을 조금 뜨고 부스인 듯이 얼굴을 찡그리더니 하고 헛소리를 틀어냅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단 맞은 사람 측에서는요. 아 내가 지금 왜 맞았지? 얘는 사실 자고 있는 게 맞았거든. 그리고 뭐 얘기하자면 잠꼬대 악몽을 꿨대요. 잠꼬대 한 거예요. 그 잠꼬대를 한 건데 어디선가 진짜 이제 현실에서 진짜 한 대 맞으니까 얘는 지금 얼떨떨한 거죠. 그죠? 자, 틀어냈다. 그러자 요거지 이 새끼야 너 요거는 지금 자 이제 그 남측 편의상 형이라고 할까요? 자, 남측 이제 군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잠깐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더라면은 자, 일단 자, 욕지거리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일단 북한군 어린 명사입니다. 아, 예? 뭐 이런 거죠. 자, 양은 장의 멱살을 잡아 자, 지켜올립니다. 이 죽일 놈의 새끼. 예,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게 얼떨떨한 거예요, 지금. 자, 비몽사몽입니다. 장은 언뜻 흩어진 시선을 모두며 양의 노여움에 찬 얼굴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아, 이 아저씨가 왜 지금 해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좀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쥐 같은 새끼, 날 죽여보려고! 라고 하는, 자, 요게 지금 확실하게 말하지만 오해는 오해죠. 그죠? 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 특히 이게 이렇게 죽일 놈의 새끼라고 하는 식의 욕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금 이 남측 병사 양의 경우가 확실히 우리는 흥분 상태구나. 흥분. 그리고 뭔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구나. 자, 분노. 자,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이 부분은 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었던 그런 상황이 자, 죽일 놈의 새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죽여보려고 뭐요? 너 그런 수작을 얘는 확실히 지금 얼떨떨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확신의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양은 장의 몸을 힘껏 밀어젖히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장은 뒤로 쓰러져 넋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영문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하자. 자, 어디 보자. 그 양은 그것을 한번 노려보고, 자, 노려보고는 아직까지 풀리진 않는 겁니다. 모닥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을 밝히고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요. 흥분을 가라앉히며, 그러니까 좀 전까지가 이제 흥분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것을 지금 이제 가라앉히고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말합니다. 너 일로 와봐봐. 자, 보세요. 장은 흐르는 코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황급히 모닥불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피 흘리고 있는 제 북한군 어린 병사는 일단 시키는 대로 따라요.
진짜 애는 아직까지 애는 애인 거죠. 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성공할 거라 생각했냐? 그죠? 애라니, 너 내 목 조르려 했잖아. 라고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뭔 말씀이세요? 근데 왜 가슴을 쥐어 박았어? 왜 때렸어? 왜 쥐었어? 막 이런 거죠. 제가 꿈을 꿨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기력을 좀 지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진짜 얼떨떨한 이런 상황으로 꿈, 이제 뭐 소설의 스토리상 일단 이제 오해가 풀리는 부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무슨 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좀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심인 거잖아요. 진짜인 거잖아요. 그죠? 자, 라는 식으로 하자 순간 양의 자, 이제 어른이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전신에 소름이 쭉 끼쳤다. 자, 여기서 이제 소름이 끼쳤다라고 하는 상황.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은 여기다 쓸까요? 오해가 드디어 풀리는 거죠. 자, 자기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소름이 스쳤다. 자, 소름은 연거푸 자, 온몸을 퍼져나갔다. 자, 가슴에서 뭉클. 자, 그리고 어떤 커다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자, 이 부분의 이야기는 자, 요 소름이 끼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오해가 풀리는 거. 그리고 뜨거운 덩어리.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왜 성급했을까? 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죠. 자기 분노. 자, 또 내지는 뭐 뒤에도 나온지는 확실하게 미안한 겁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다. 너무 섣불렀다. 너무 내가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원펀치 날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얘야, 양은 그 덩어리를 간신히 목구멍에 삼켜서 자, 말을 합니다. 자, 양은 자,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가누며 이게 미안한 마음이죠. 그죠? 자, 미안함 그죠? 자, 장에게로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젖히고 이거 이제 코피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리 뒤로 젖히는 장갑을 뒤집어 그것으로 자, 요 부분도 괜찮아요. 코피를 닦아 주었다. 자, 코피를 닦아 주는 자처럼의 어떤 이야기도 분명히 아이를 지금 지가 원펀치 날려서 자, 코피 터트리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치료해 주는 거죠. 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안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불렀죠. 난 네가 나 사실 죽이려는 줄 알고 그것도 모르고 그죠? 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자. 아니요. 제 잘못이죠. 제가 잠결에 해가지고 악몽에 해가 잠꼬대로 그죠? 진짜 착한 애예요. 그죠? 놀라셨겠어요. 오히려 상대를 지금 자, 배려해주는 아니야 하며 양은 깡통 속에서 휴지를 꺼내 그것을 조그맣게 말아 그의 콧구멍에 찔러 주었다. 치료를 해주는 손수 치료해주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제 오해했고 이런 지금 오해가 풀리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자, 특히 이제 요거 코피를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콧구멍에 자, 여기가 이제 휴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아주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본다면 이 장이라고 하는 남측 병사의 경우는요. 일단 지금 이 부분은 폭력을 휘두르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악인으로서의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쩌거나 그렇잖아. 내가 지금 어떤 그런 그 어떤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당연히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입장과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행동이라 보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왜? 근데 이렇게 왜 폭력까지 쓴 거야? 뭐 당연하지만 원인은 이 소설이에요. 전쟁인 겁니다. 전쟁이 사람을 그렇게 내몰은 거죠. 그죠? 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자,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자, 요 내용 있죠? 장에 대한 양의 태도. 자, 이 양의 태도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한 번쯤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서 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 때문에 자, 했던 행동일 뿐이고 자, 실제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며 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잘 읽어서 좀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래요. 이런 것들은 다. 자, 계속해서 질문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네요. 자, 일로 와봐봐, 얘야. 좀 더 가까이 와서 불 좀 쬐자. 라고 하는데, 뭐, 요건 괜찮네요. 미안함과 배려의 어떤 그런 말. 자, 조금 있으면 날이 밝겠지. 날이 밝아서 환해지면 사실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름 뭔가 암시하는 것.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서 환해지면 좋을 텐데, 뭐, 더 보겠습니다.
장은 자 모닥불 옆에 다가와서 다리를 꺾으며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좀 약간 위축돼 있는 그런 애 같아요. 자 양은 한참 동안 종이가 타는 불길을 너기는 사람, 너기르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둘 다 뭔가 좀 생각에 잠기는 분위기네요. 자 이윽고 자 양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몰라요. 휘둘리는 것뿐이죠. 그죠? 그런데 좀 약간 나이가 있는 어른은 아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신음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죽이고 싶어. 뭘요? 전쟁을 일으킨 놈 말이야. 이건 그냥 밑줄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 자, 전쟁에 대해서 작가의 비판적인 입장과 생각을 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튼 한마디 하고요. 옆에 나는 이 뭐 전쟁에 대한 양의 감정인데 뭐 여기도 보시면은 어디 보자. 전쟁의 신흥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전쟁으로 인해 인물이 고통을 느끼며 불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불만 요게 이제 비판적인 어떤 입장 작가의 생각을 대신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줄입니다. 양은 일어서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뿌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 눈은 여전히 깔려있는 골짜기를 굽어보았다. 내려다보는 거죠. 자 여기 있네. 요거는 밑줄만 할까요? 희뿌연 하늘. 글쎄 약간 좀 필기할까? 어쨌거나 이 배경은 지금 날씨가 맑아 흐려 여전히 흐리지. 그렇다면 이 둘의 앞날은 앞으로의 미래는 좋아 나빠 나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쪽으로 본다면 이런 날씨의 배경은 앞으로의 두 사람에게 밝고 희망과 긍정은 아니고요. 그 불길한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불길함 또는 이런 거 괜찮네요. 비극적인 이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길함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배경이 우리 독자에게 이제 그런 암시를 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줄 올라갑니다. 한번 크게 숨을 내어 쉬었습니다. 날이 밝자 뜬 눈으로 드세운 자, 이 어떤 이 양이 남측 자, 아저씨가 자, 레이션에 모닥불을 피우고 반합에 자, 눈을 넣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너희들은 고3이라 아직 모르죠. 자, 이거 전부 다 뭐 군대 어떤 그런 용품들입니다. 자, 눈을 넣어서 자, 겨울이니까요. 자, 물 대신 눈입니다. 물이 끓도록 장은 자, 총묶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애가 밤새 얼마나 한 대 맞고 그죠? 자,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자, 이 장을 또 깨우지도 않아요. 그죠? 오히려 어른으로서 몇 살, 한두 살, 서너 살 더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 어린아이, 동생 같은 장을 지금 우리가 케어를 하는 거죠. 더 볼까요? 자, 볼과 인중에는 아직 여기저기 코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자, 양이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깨웠을 때는 밥 다 된 거예요. 먹으라고 깨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쁘게 깨우는 건 아니죠. 장은 멋쩍은 듯이 얼굴에 이런 것도 괜찮다. 미소. 그죠? 자, 이런 미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지. 그지? 자, 이게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가 여기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해석이죠. 이런 장면,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면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전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거 사페나 소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정상인이잖아요. 그죠? 정상인스럽게 이 장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은 당연하게도 나오는 문제의 등장인물의 심리가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는 것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뚝 더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자, 얼굴을 닦고 이게 요 눈이 이제 물 대용이니까 자, 세수하고 아침 먹었습니다. 자, 장은 따뜻하게 데운 통조림과 양이 끓여낸 커피를 먹으며 퍽이나 좋아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즐겨 했다. 아까의 미소, 자, 지금 즐겨하는 자, 이런 등등한 부분들이 전부 둘이 지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입니다. 얘야, 너 저 비상식량 모두 다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들. 배려와 너그러움과, 이제는 뭐 신경 써주는 동생 같은 거죠. 그죠? 신경 가져가는 겁니다. 먹을 걸 주는 거죠. 먹을 걸. 그죠? 저걸요? 다 어떡해요? 이걸 다 어떻게 이제 무거운 거를 많은 걸 가져가기가 아니라 저걸요? 다 어떡해요? 여기 말 속에 선생님 생각에는요. 그래도 반반 나누는 게 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튼 난 한 통이면 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로 다 가져가도 돼. 자기 갑자기 심으로. 왜 갑자기 심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잖아.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앞만 땄던 것만 못하군. 코 언저리가 아프지? 어젯밤 때린 거 미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식사를 끝낸 둘은 저마다 짐을 꾸렸습니다. 자, 총알도 받아.
자, 양은 자, 레이션 한 통을 끓여들고 장은 아이는 두 통을 끓여매고. 자, 둘은 함께 동굴을 나섰습니다. 예, 장, 네. 잘 가라니 못 가라니 뭐 인사는 네, 하지 말자. 어쨌건 우리는 서로 적군이니까. 자,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자기도 지금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봤을 때는 자, 네, 요 지금 요 문장에서 얘기하는 자, 이 장의 양의 어떤 그런 마음은 자, 자기도 지금 자,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 자, 다음. 양은 동굴을 내려서서 눈을 헤치며 골짜기를 향해 비탈을 더듬었다. 장은 여기도 있네요. 한참을 보고 서 있어요. 왜? 가려잖아. 빨리 가야지. 그냥 가야지. 자기도 살 길 찾아가야지. 근데 한참 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자, 요거 괜찮을까요? 얘도 아쉬움을 느끼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자신을 어쨌거나 한 대 어젯밤에 때렸지만 오해였고, 자, 보살피고 배려해준 양에게 대한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맞아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골짜기로 자, 발을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예, 전체 예, 우리가 줄거리를 여러분들 이제 읽어 반드시 두세요. 결국 이제 이 혼자 돌아가던 이 북한군 어린 아이에게 중공군과 맞닥뜨려서 이제 총질이 생각되고 이런 총질 소리를 들은 예, 걱정이 된 예, 양이 남한군 어떤 그런 어른이 형이 와가지고 함께 응사하다가 예, 함께 죽어가는 함께 죽어가요. 피도 섞이고 몸도 뒤섞이고 그리고 함께 죽어가요. 함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안타까운 거는 죽어간다는 이야기지만 여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안타깝고 좀 슬픈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요거 좀 내용 괜찮아요. 자, 세 가지 이야기는 잘 읽어봐 두시고 특히 뭐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소설의 기본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겼습니다. 196페이지예요. 자, 선생님이 제목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정리가 있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단독, 홀로란 소리고요. 혼자. 강화. 이 강화가 우리가 너희들 그 아이템 강화하는 거 있죠? 레벨업, 레벨 2, 3. 이 강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화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함께 자 우리가 평화롭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두고 나 있는데 사실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옆에 보시면 남과 북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화합을 이루어낸 이겁니다. 양과 장. 자 화합이 강화라는 말이고요. 양과 장이 어떤 국가 대 국가로 집단 대 집단으로가 아니라 단독 홀로 개인으로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로 자, 우리는 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어쨌거나 상징이잖아. 어떤 양과 장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두 사람이 함께 동굴에서 그리고는 화해하고 오해는 있었지만 함께 뭐 죽어간다라는 것도 안타깝지만서도 이런 어떤 식의 이야기가 사실은 상징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참고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아닙니다.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 아니에요. 남쪽의 민족과 북한의 우리 민족이 함께라는 우리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과 장의 상징성은 다시 한번 보지만 자들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목은 해야 한다라거나 해야 한다라는 작가의 어떤 당위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소망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의 관계 변화. 이거는 지금 우리 읽은 지문만도 잘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 불안, 공포, 두려움. 자,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제 원펀치, 투펀치가 아니라 했습니다만 그 나서는 이제 오해가 풀리고 자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리고는 자 해서 친동생과도 같은 어떤 친밀감까지 느끼기까지가 상당히 주어진 지금 지문 부분은 괜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포인트 정리로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지금 이 등장인물의 심리의 변화의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추이를 봐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과 연관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단독 강화에 대한 제목의 의미도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등장인물의 관계 변화인데 정확히 말하면 관계 변화가 아니라 관계도 중요하고요. 변화, 양이든 장이든 어쨌거나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선생님은 이제 양을 좀 중심으로 했지만 장의 경우도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일단 뭐, 괴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근데 요게 이제 나온다 하더라면은, 자, 이 괴뢰에 대해서는, 자, 요 정도만 보세요. 자, 요겁니다.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 뭐가요? 괴뢰가 꼭두각시래요, 꼭두각시. 야, 꼭두각시.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럼 여기서 남은 누굴까요? 남은 외세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자, 소련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자 휘둘리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을 괴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아래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야, 너 괴뢰구나. 양이 말합니다. 근데 자 그 말을 듣고 자 해가지고는 장도 자 그 남쪽 형한테 그래요. 아저씨도 괴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괴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너는 미국의 꼭두각시구나. 너는 자 소련의 꼭두각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의 주체적인 우리의 자주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외세에 휘둘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작가의 비판적인 자 마찬가지 비판입니다. 자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에 어떤 그런 표현에 또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동굴 자 요거는 상당히 좀 괜찮아서 원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자, 동굴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립된 공간이지만 자 이 동굴은 이념에 따른 구분도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화해가 가능한 공간이며 자 국가의 권력 따위는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따위도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격리되어 있는 자 이런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자 이들은 자 1대1로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던 그런 공간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결국은 화해입니다. 화해. 자 화해의 공간이 자, 이 동굴의 의미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처럼의 이야기가 다 들어갑니다. 단독 강화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히 이제 문학을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할 때는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제,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독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더 근래로 돌아오게 되면은 뭐 환경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다양성, 그 다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환경 말고 이제 다문화 이런 거 있죠. 요런 쪽의 이야기가 좀 더 좀 순농스럽게 나오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일제, 구한말 그 어떤 탐관오리 어떤 그런 게 관리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동학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자 어떤 독재는 또 두 번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승만 자유당 독재와 군사 박정희 독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독재, 이런 굵직한 어떤 사건들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쟁이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좀 이제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분명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자, 좋은 작품이었고 중요한 작품이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또 다루어서 정리를 해둬야 될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또 볼게요. 끝.